볼게요. 그 과제 중에서 보면 이게 쌤이 그 준대놓고서 내가 빼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개념원리 210페이지 실력어 요 장입니다. 이건 쌤이 오늘 다시 줄게요. 자, 줄고 오늘 또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자, 25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쌤이 252번하고 253번은 지난 시간에 쌤이 풀이를 했고요. 251번 문제를 볼게. x에 대한 2차 방식이 있는데 얘가 중근을 가진대. 조건이죠 이게. 그치? 그럴 때 삼각형 ABC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 중근 가진 조건이네. 그러면 일단 볼게요. 자, 그러면 쌤 판별식인데 지금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뒤로 갈게. 짝수식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B'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루트 B 사인 맞지? 지금 B 더하기 C를 파이 빼기 A라고 잡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요. 여기 잡겠습니다. 자, 일단 쓰고 요게 B'야. B'의 제곱 빼기 AC니까 A 그리고 C가요. 곱하기 4 사인 제곱 A입니다. 요게 판별식이에요. 요게 뭐가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 자, 조금만. 여기서 요것 좀 바꿉시다, 우리. 바꾸고 나서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사인 파이 빼기 A란 말은 일단 사인 A인데 주어진 게 2, 3분가이기 때문에 얘는 사인 A입니다. 그럼 요거 갖다가 내가 제곱을 했으니까 다시 풀면 얘가 4B 사인 제곱 A야. 요거야. 요거 빼기 4A 사인 제곱 A죠. 이게 판별식이에요. 그러면 요게 뭐가 된다고? 요게 0이 된다고요. 됐죠? 따라서 이 말은요. 따라서 A랑 B랑 같아야 되죠. 이해가니?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조건입니다. 조건입니다. 근데 네. 정삼각형인 거는 모르는 거예요. 정상하게 되려면 C에 대한 언급이 맞아야 돼. 아니면 뭐 끼인가에 90도라는 말에 언급이 맞아야 되고. 맞지? 그쵸. 그래서 이건 정상각형이 되려면 이렇게 추가 조건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 추가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보이라고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봅시다. 254번 보겠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줬어. 그치? 있는데 이때 삼각형의 최대각인데 그럼 잠깐만 봐봐. 그러면 나는 그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럼 제일 긴 변이 누구냐 이거야. 제일 긴 변의 대각이 가장 큰 각일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럼 제일 긴 변이 누구니? 이거야. 그럼 제일 긴 변 찾자고. 자, 그러면 일단 볼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2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기냐를 따져야겠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 편의상 이걸 A, 얘를 B 길이, 얘를 C 길이를 하자. 할게. 그럼 일단 봐봐. A가 C보단 길어요. 이해가죠? 왜냐면 얘는 빼기 1인데 얘는 일단 더하기 1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A가 C보단 커요. 그러면 B하고 C랑 비교해볼게요. B하고 C를. 그래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 B를 빼볼게요. C에서 B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거 됩니다. 그러면 쌤 요거 잠깐만 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면 얘가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항상 양수랑 말을 못하는 거네 이거는. 그치? 이거 가지고는 뭐라 내가 말을 못하겠네요. 말을 못하는 거고. 그러면 이건 내가 모르겠고. 그럼 A하고 B를 볼까? A하고 B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A에서 B를 빼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서 빼기 2X 빼기 1에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됩니다. 그러면 봐봐. 내가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그려볼게. 그럼 이게 X축이면 얘는 0하고 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 2차함수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되려면 X가 0과 1 사이면 A 빼기 B가 음수야. 즉 B가 더 큰 거야. 다시 해볼게.
지금 주어진 식에서 a 빼기 b가 x 빼기 x인데 얘가 0과 1을 지나면서 알고 보니 2차 함수예요. a 빼기 b가 음수란 말은 x가 0과 1 사이 수면 됩니다. 0과 1 사이 수가 되면 얘는 뭐라고? 얘는 뭐가 된다? a가 b보다 즉 b가 a보다 큰 거예요. 그거 말고 x가 0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잖아. 그러면 a가 b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긴 게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쪼갤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세 변이 길했기 때문에 그럼 주어진 식에서 봐봐. 이래야 돼. 요 식을 볼게. 요 길이지. 그치? 길이지. 그러면 요것도 길이고 요것도 길이야. 그러면 길이니까 2x 더하기 1이 양수가 돼야 되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요.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도 양수가 돼야 되죠. 그럼 x제곱이 1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해갈까? 이게? 이해가요? 근데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얘가 못 들어와. 왜? 이거를 만족시키면서 얘가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 왜냐면 요것도 x고 요것도 x니까. 그러면 공통인 범위는 뭐가 들어간다? 공통인 범위는 얘가 돼야 되구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돼. 근데 x는 1보다 커야 돼. 따라서 x가 1보다 크다고요. 그래서 이게 최종 범위라니까. 그러니까 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는. 네가 x 범위가 뭔지 알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조건식에서는 x는 1보다 크다는 조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는 조건 때문에 a가 b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일 큰 놈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 거다. 알겠지? 중요한 게 이밖에 없어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따라서 가장 긴 변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각이야. 그럼 가장 긴 거다. 그럼 세변길이 나왔으니까 갖고 와야겠네. 뭐 쓸 거야? 네, 코사인 써야죠. 코사인요. 코사인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가 제일 긴 거야. A가 제일 긴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막 둥글삼지 잡았어. 이렇게 잡은 거야. 요게 a각이야. 요게. 그리고 요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잡힌 거 뭐 이거 b를 하고 요 c를 하자. 그럼 얘가 2x 더하기 1인 거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인 거고 이겁니다. 그때 우리 현재 이 각을 구할 겁니다. 이 각. 요 각을 구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갖고 갈게. 코사인 a는 2 곱하기 양변 2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분의 지금 2x 플러스 1 전체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전체 제곱. 괜찮니? 요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식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해야겠네. 일단 볼게. 분모가 2 곱하기 2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분자를 쌤 정리해볼게.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더하기 x 4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1 빼기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x 내리 날라가고 이렇게 해요. 그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이 생기네.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생기네. 이렇게 생기고 다음에 x제곱 2x제곱 날라가니까 맞지? 날라가니까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 생기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 날아가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1 날아가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4x에서 2x를 뺐으니까 2x 남을 거고 그 다음에 1이 남습니다. 자, 이게 분자예요. 요게 분자입니다.
요게 분자입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해야 될 것 같지? 일러볼까? 이러면 되네. 자, 조립제법 들어간다. 3차 항, 2차 항, 1차 항, 상수. 얼마로? 지금 1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그래서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분자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다시 쓰면 약분 어느 정도 할게. x 마이너스 약분했습니다. 그러면서 2에 2x 더하기 1 x 더하기 1 분자 마이너스 를 꺼내면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되나? 그럼 2x 더하기 1 마이너스에 2x 더하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되네. 다 날라가네? 계산이 100% 계산 문제다 이거. 그러면 값이 얼마 나오냐면 결국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2 나옵니다. 얘들아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2분의 얼마 몇 도?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몇 도?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몇 도야? 3분의 2. 각인데요? 8. 180도? 3분의 2 파이? 3분의 2. 그렇죠. 120도죠. 성이야. 120도 나와. 괜찮아. 네, 120도입니다. 플러스 2분의 1 때가 코사인이 60도니까 맞잖아. 맞지? 180도에서 60도 빼면 되죠. 그래서 120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20도입니다. 그러니까 100% 계산 문제예요, 저거. 그냥. 그러니까 식이 조금 식이 자체가 조금 번거롭다. 근데 결국에 뭐다?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결국 저렇게 이렇게 상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생각해봐봐. 코사인 값을 구하는데 얘가 만약에 x에 관한 식으로 나왔어. 못 구하죠. 그러면 구할 수가 없죠. 그럼 그 값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쟤는 무조건 나가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약분하는 과정을 쫙 보여주셨습니다. 네. 조금 번거롭다, 그치? 네, 번거롭다. 잠깐만. 되니 식이 조금 이게 좀 더럽죠, 맞죠? 맞잖아. 문제 자체 그렇잖아. 근데 알아도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과정에서 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왜 제일 긴 변이냐? 요 과정. 그다음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최대각을 어떻게 구하냐? 생각을 해봐. 이 문제는요, 내한테 세 변의 기회를 줘가지고 각을 구하는 문제는 코사인 문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럼 이 말은요, 결과가, 봐봐. 이 부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 상수로 나와줘야 돼. 그래야 각이 나와. 이게 만약, 아까 쌤 말한 것처럼, 이게 x의 관식이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지, 많이. 그럼 내가 계산 잘못한 거야.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가, 이 결과가 상수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각을 계산을 하지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내가 중간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해. 출제 의도를. 내가 요게 많이 식이 나왔어. 내가 계산 잘못했구나. 뭔가 다시 풀어야겠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식이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55번을 한번 풀어볼래요? 255번. 네, 255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우리 지금 정리한 단계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지우겠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보자. 지금 보면은 교육에는 나한테 비례관계를 주고요. 식을 준 거예요. 그쵸? 근데 비례관계 다 안 줬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배웠어. 쌓인 각의 비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비와 같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잡을게.
요 식을 어떻게 잡을까면 이렇게 잡을게.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잡겠습니다. 얘가 루트 2대 1대 세미 C 이렇게 잡을게요. 괜찮죠?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비례식 관계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이 A란 게 루트 2K, B란 게 K, C란 게 CK. 괜찮니? 비례관계에서 맞죠?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에 넣겠다고. 관계식이니까. 자, 그러면 관계식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다. C제곱 K제곱은 B제곱 K제곱 더하기 AC야 루트 2C K제곱. 괜찮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항에 K제곱 나눠요. 나누면 C제곱은 1 더하기 루트 2C라는 식이 나온다. 이렇게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 다시 풀면 C제곱 마이너스 루트 2C 빼기 1이죠. 빼기 1은 0 되죠. 이렇게.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게 C에 관한 식이에요. 이게. 괜찮을까? C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만족하는 C. 그치? C. 그러면 C 값을 아니요. 그럼 일단 선생님 요까지. 그다음 그러면 지금 요거 있죠. 요거 보이죠. 요거 가지고 어쨌든 간에 코사인치 들어갈게. 그러면 코사인 C는 2AB니까 2 곱하기 루트 2K 곱하기 K 분의 B의 제곱 2K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C죠. A의 제곱 A 제곱 K 제곱 괜찮죠? 빼기 C 제곱 K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분모적 K 제곱 내가 없애버리면 C 이렇게 되겠네. 분모가 2 루트 2 분자가 지금 3 빼기 C 제곱 이렇게 돼. 됐지? 맞죠? 괜찮죠? 근데 C 제곱이 뭐라고? 지금 여기 있잖아. C 제곱이 3K 제곱 3 맞지? K 제곱 K 제곱 C 제곱. 근데 C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요거 쌤 풀었거든? 요 C 제곱이 이거 풀었거든. 풀면 C 제곱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와. 아, 저 C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C 구할까? 나 여기서 C 구해볼게요. 이게 실업이라서 한번 문제 조금 더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근의 공식에서 C 구하겠습니다. 그럼 C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AC거든? 그러면 빼기 AC니까 더하기 2가 되죠. 4AC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것도 참 거시기 하죠. 맞죠? 끝까지 해볼게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느낌상. 잠깐만,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깔끔하게 떨어지면 참 좋은 문제가 될 건데.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서 봐봐. 쌤이 요거 건든다. 요거. 그러니까 지금 C 제곱이 1 플러스 루트 2C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내가 C를 구했잖아. C가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일 수도 있고요. C가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해봐봐. 지금 코사인 C인데 코사인 C가 만약 이거라고 쌤이 생각해 볼게. 요거 두 개 합치면 2보다 큰 값이라는 거 이해가요? 루트 2와 루트 6을 더하면요 2보다 큰 값이에요. 괜찮니? 근데
코사인 값이 1보다는 클 수 없잖아. 코사인 최대값이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들어올 수가 없어. 괜찮을까? 그러면 C로 가할 수 있는 값은 얘밖에 안 되는 거야. 요것만 가능한 거예요. C로요. 이게 C예요. C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요 자리 이 C에다가 제 제곱을 넣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C 제곱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C가 얘밖에 못 들어가는 뜻입니다. 이해가? 그러면 C 제곱을 구할게. 그러면 따라서 C 제곱이라는 건 1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빼기 루트 6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분의 2 빼기 루트 10이니까 2루트 3이지.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가로 읽겠습니다. 조심해. 부호 때문에 1 빼기 루트 3 이렇게 돼서 얘가 2 빼기 루트 3이 됩니다. 괜찮을까? 요게 됐지? 그러면 여기 C 제곱이다. 여기로 넣었다. 여기로 넣었다. 그럼 식은 분모 2루트 2 분자 3 마이너스에 2 빼기 루트 3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정리하면 2루트 2 분의 1 플러스 루트 3 된장. 값을 못 구하잖아. 값을 못 구하잖아. 맞지? 쌤 계산 잘못한 거 없죠? 이런 가격이 나올 수가 없지 않니? 이거 값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계산 잘못했나? 잠깐만. 그냥 한번 해볼게. C제곱 루트 C 넣었어. 계산 잘못한 게 문제 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의 10 플러스 4 맞고. 이렇게 나오면 뭐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계산해가지고 2 빼기 루트 12 루트 3 약분하게 되면 1 빼기 루트 3 그러면 2 빼기 루트 3 그럼 여기 집어넣었어. 여기다 집어넣었어. C제곱을. 그러면 1 더하기 루트 3 2 루트 어디서 뭐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봐. 코사인 C가 이 값이래. 계산을 못하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이 값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나와줘야 돼. 쌤 계산 잘못한 것 같아. 문제가 이렇게 푸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잘못 푼 것 같아요. sin A 대 sin B 대 sin C란 말은 세 변의 길이 B다. 그래서 지금 A 대 B 대 C인데 얘가 루트 2 대 1 대 C가 됩니다. 그러면 A가 루트 2K, B가 K, C가 CK를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C제곱 괜찮지? 그 다음에 B제곱 그 다음에 AC 루트 2 CK제곱. 그럼 맞거든요. 식은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C제곱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문제가 돼. 이 C가 왜 안 없어지지? 네. 요거 255번의 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번호나 쌤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아마 식이 같은데 내가 어디서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sin A 대 sin B는 네. 빗변? 그러니까 대변? 그러니까 분모가 네. 들어가는 게 똑같은 빗변분의 얼마니까? 네네. 그런데 C는 다르죠. 네. 그러면 저기는 대시 사인은 그러니까 sin A와 sin B와 sin C를 잡았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 전제를 안 까고 일반 삼각형에서 저렇게 하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각의 사인 값의 B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B와 같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B잖아. 그러면 지금 sin A 대 sin B가 루트 2 대 1이야. 그러고 나서 이 식 맞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 그래서 요건 쌤이 다시요. 요거를
쌤 다시 한번 더 이거 다음 시간 쌤이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서 어딘가 쌤이 뭐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맞죠?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255번은. 그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 쌤 이거 다시 쌤이 이거 안 까먹고 쌤 다시 풀어할게요. 이거는.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자, 얘들아, 요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요렇게 하면은 삼각함수까지가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요, 수열입니다. 얘도 우리 수열 다 안 했어. 수열 뒤에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조금 빨리빨리 나갈 겁니다. 자, 수열에서 보면 이제 봐봐. 너네가 보면은 그때 쌤이 수업할 때 내가 너네한테 고3처럼 쌤이 일부러 가르쳤어요. 왜냐면 이거 갖다 이제 그렇게 수열 자체를 그렇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너네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잖아. 그래서 큰 맥락에서 보면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자꾸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식을 쓸 거예요. 식을 쓸 겁니다. 그 식을 지금 너네가 진도가 아마 수열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써먹으십시오. 자, 먼저 볼게. 자, 등차 수열. 이제 쌤이 뭐 수열이 뭐다, 일반항이 뭐다, 뭐 항이 뭐다 이런 설명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일반항의 표현, 뭐 뜻 이런 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나 그냥 높아심에 언급을 하고 갈게요. 우리가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라서 우리가 뒤에서 시그마를 끊는 다음에 수열의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내용이 들어와요. 내가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고 그래서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진다를 나타내는 식 또는 표현이 그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게 알겠죠? 일반항.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모양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 모양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른 수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항이 나타내는 특징들입니다. 됐지? 얘들아,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인데 등차 수열의 모든 성질은요, 공차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등비 수열의 모든 성질은 공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 보겠습니다. 공차가 있죠. 등차 수열 공차가 있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의 표현법 잠깐 봅니다. 이게 예전에는 점화식이 있었어요. 점화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화식이 있는데 이 점화식의 표현인데 없어졌어요. 너네 교육과정 없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나중에 너네가 시험을 치게 되면 지금 원래는 15번이 나왔거든. 근데 올해부터 13번이 나오기 시작하네. 수열을 식어줘요. 식어줍니다, 나한테.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몰라. 그래서 나보고 특정한 항의 값을 구하라 그럽니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냐면요, 주어진 식에 따라서 이것을 쫙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값이나 또는 그에 맞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갖다가 내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등차수의 뜻이야. 공차의 뜻이야. 공차라는 건 다음 항이 앞 항에 공차를 더하니까 다음 항으로 넘어가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매 항, 즉 이웃항의 두 항의 차는 항상 일정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이게 공차의 뜻이니까. 됐지?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자, 등차수 일반항 볼게. 이거 그냥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요. 이해를 해놔. 쌤 이렇게 했어. 등차나 등비나 있잖아. 첫 장이라는 게 있어. 첫 장은 공차, 공비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야? 등차 수열은 내가 공차를 더해줄 건데 어느 숫자부터 시작할게 라는 기준이 되는 숫자야. 이게 첫 장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을 얘기해볼게. 내가 공차를 더해줄 건데 어떤 기준이 된 수가 있을 거잖아. 그럼 이 수가 첫 장이야. 그럼 첫 장에 공차가 있다 없다? 없다. 첫 장 공차가 없다고. 왜? 기준이 된 수니까. 이 수부터 내가 공차를 더해줄게 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첫 장에서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두 장이 되고, 첫 장에서 공차를 5번 더 하면 6번 장이 되는 거고, 첫 장에서 공차를 n마에서 한 번 더 하면 n번 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있다고 모양이야.
괜찮지? 이따 모양이야. 요네 그다. 오늘 등차수의 일반하고요. 합 설명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쌤이 설명할 거. 너네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꼭 들고 오세요. 그래서 등차수의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쌤이 이렇게 바꿉니다. 딱 바꿉니다.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 줄 거거든. 이리 줄 거거든. 등차수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式이다. 자, 무슨 말이냐? 봐봐. n이지. 그러면 이 식은 n에 관한 식인 거야. 그래서 n에 관한 식으로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n에 관한 식, 즉 n에 관한 식이야. 그래서 n에 관한 1차 식이다. 이게 등차수열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 식이야. 아, 등차구나. 그때 이 n의 개수가 뭐다? 공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셨죠? 1차식이에요. 직선이에요, 직선. 등차수열을 또 그래프를 나타내면 직선입니다. 내가 우리 이제 개념 정리를 하는 거니까, 복습하는 거니까, 이제 이름만 할 수 있겠지. 봐봐. 이게 n축이야. 이게 an축이야. 그럼 직선이겠지, 뭐. 이해가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등차수열은요. n가 1차식이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이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됐죠? 이제 요런 거다. 요런 거다. 그래서 보면 봐봐. 이렇게 해놨어. 이거 너네 책에 다 적혀있어요. 내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적혀있습니다. 책에 보면요. 그래서 책 꼭 들고 오세요. 자, 등차수의 일반항입니다. n에 관한 1차식, n의 개수가 공차. 바로 들어온다. 그리고 공차와 첫째에 관한 식이 뭐라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등차수열과 등차수열의 합 또는 등차수열과 등차수열의 차로 이루어질 수열도 등차겠죠. 왜? n에 관한 1차식일 거니까. 괜찮지? 괜찮지? 그리고 n의 개수는 공차다. 고정이야. 고정이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그럼 등차수 일반의 특징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등차수열에서 공차 때문에 생기는 두 번째 성질이 바로 중항입니다. 중항입니다. 자, 등차 중항이 존재한다. 그러면 등차 중항이란 거 이거야.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만일 어떤 항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어떻게 개수만큼 떨어져 있는 두 항은요, 뭐라고 하면, 즉, 중항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자, 전체가 100개 항이 있다 봅시다. 이게 등차래. 그러면, 만일, 25항을 기준으로, 첫 번째 항과 50항의 중간값이, 즉, 평균이요. 25항이겠죠. 24항과 26항의 등차 중항도 25항, 23항과 27항의 등차 중항도 25항.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등차 수열의 성질입니다. 왜? 공차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게. 쌤만 이해가? 어떤 항의 값을 기준으로, 즉, 앞쪽하고 뒤쪽하고 이 간격이 일정하다면은 이 값은 항상 어떻게? 동일한 값이 나온다고요. 뭐 때문에? 공차가 더하기에서 없어져서 그래. 그래서 이 공차 때문에 나온 성질이야. 등차조항은. 그렇게 이해돼. 이거 식으로 외우는 거 아니야. 등차조항은 이거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등차조항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공차 때문에 나오는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차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이,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이거야. 등차 수열이 뭐다? 등차 수열 일반항, 등차 중항.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온 거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언급이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있잖아. 내가 수업할 때 어떻게 수업했냐면 이렇게 했거든. 모든 항을 첫 장과 공차로 표현해라고 이렇게 했거든. 아니야. 이제 그렇게 수업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 자, 봐봐. 모든 이게 등차돼 있잖아.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첫 장에서 공차를 몇 번 더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게 등차 수열의 메커니즘이야. 등차 수열이란 건 기준이 되는 수 첫째 항에서 공차가 몇 번 더해졌느냐를 따지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미수가 몇 개야? 2개겠지. 첫 장을 알아야 되고 공차를 알아야 돼. 우리는 등차 수열은 첫 장과 공차만 알면요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이해가니? 그래서 미수가 두 개라서 항상 조건을 두 개를 주는 거야.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always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알겠지? 그렇게 바라봐줘. 자, 등차 수를 했어. 31항이 85, 45항이 127. 그럼 생각해보자. 31항부터 45항까지야. 그러면 항이 몇 개 차이나? 45에서 31을 빼. 그럼 14가? 그래서 더하기 1을 해. 15항 차이 나지. 그러면 여기서 공차 15번 더하면 얘가 들어온다는 뜻이야. 이해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쌤만 이해가니? 그러니까 봐봐. 너네가 제일 처음에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말은 내가 못했던 거야. 31항 표현, 45항 표현. 이해갈까? 그래서 연립한 거거든? 그러지 말고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31항과 45항을 보자고요. 15개의 항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85에서 공차를 15번 더한 게 127이구나. 끝나는 거야. 그럼 그래서 공차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럼 공차 나왔네? 그러면 85항이 85, 31항이 85. 근데 공차 알아. 그러면 초점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왜냐면 너네는 수원과 수투가 너네 수능 과목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공부할 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공부해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24문항 중에서 수원이 12문항, 수투가 12문항 나와. 근데 수열이 어렵게 나와. 야, 이런 거 4년짜리 문제 나올 거고. 맞잖아. 어려운 문제 나온단 말이야. 이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열의 특성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이다. 자, 그 다음. 특정항의 값이 얼마냐? 얼마가 몇 번째 항이냐? 뭘로 구한다? 일반항으로 구한다. 맞지? 일반항으로 구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너네 그렇게 아마 그 필기가 꼼꼼하게 된 친구들 아마 그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내가 이 말 했었거든. 특정항 값을 알고 싶어. 얼마 몇 번째 항이 알고 싶어. 특정항부터 어떤 성질 가진 뭐 양수냐, 음수냐, 100보다 크냐, 작냐 있다고 문제를 풀고 싶어. 싹 다 뭐로 푼다? 일반항으로 푼다. 기억해. 일반항으로 푼다. 됐지? 여기 있네요. 이것도 적혀 있을 겁니다, 책에. 너 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저걸 했기 때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특정항이 100보다 커지의 장애. 뭐로 푼다? 일반항으로 푼다. 등차잖아? 근데 어떤 숫자를 막 집어넣겠대. 아니 몇 개 넣겠대. 어떻게 하겠대. 집어넣는 거지 사이에. 중앙이야. 무조건. 집어넣는 건 중앙이야. 특정한 값을 알고 싶어. 몇 번째 항인지 알고 싶어. 일반항 문제야. 막 집어넣겠대. 중앙 문제야. 알겠지? 그렇게 잡아줘. 그렇게 잡아주세요. 중앙 쓰면 됩니다. 중앙 쓰면 끝납니다. 이 순서로 등차 수류인데 뭐 한다고? 등차 중앙 쓰는 거죠. 그럼 얘가 중앙이니까 이 두 놈의 합에다가 1을 나누는 게 얘와 같다. 그냥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풀면 됩니다. 풀면 됩니다. 자. 이거 등비도 나오는 거거든? 이거 우리 3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관계를 알고 있죠. 그쵸? 근데 봐봐.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말 때문에 원래는 알파, 베타, 감마라는 표현을 베타 빼기 D, 공차, 베타 더하기 D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뭐가 좋냐고요? 세 근의 합에서 바로 베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지? 뒤에 가면 이거 등비에서 나올 거거든. 등비에서는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이걸 R분의 베타 R 아마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이게 이 수열의 성질 때문에 그렇게 바꾼다. 그래서 이건 근각계수관계 문제다. 이러면 끝나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화는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잠깐만. 쌤이 요까지 쌤 지금 딱 요까지 쌤 뽑아놨어요. 뽑아줬거든. 그래서 좀 요거는 과제는 쌤 등차수 일반항까지만 줄 거고 요거는 쌤 가만 언급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등차수의 합이다. 얘들아. 등차수의 합은 봐봐. 원래 학교에서 등차수 다 나갔어? 진도 어디까지 했어? 학교?
아직 수일 안 나갔네요. 학교에서 성희야 너는 아직 수일 안 나갔니? 학교에서 만약 등차수에 합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100%이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 방법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왜 분모가 2가 생기냐, 왜 분자가 있다구냐, 이런 거야. 자, 근데 이제 합을 이렇게 쌤 얘기했었지. 이렇게 이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고, 왜 쌤이 그 가우스 그 얘기했었잖아. 봐봐. 1부터 100까지 합이,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합이 55죠. 1부터 100까지 합이 50이죠. 왜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계속 더할게, 이렇게. 계속 더해줄게. 더해준다? 더해주면 봐봐.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자. 그럼 첫째 항과 10항 합, 둘째 항과 9항의 합,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과 7항의 합, 세 번째 항과 8항의 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을 묶을 거라. 괜찮지? 그러면 전 차의 개수가 2분의 n개야. 이해가나? 이게 등차수의 합인 모양이라고요. 쌤, 이해가요? 전 차의 개수가 2분의 n이 될 것이다. 즉 2분의 10개, 5개 될 것이다. 이 5개가 어떻게 묶은 거야?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두 번째 항과 그 앞에 항, 세 번째 항과 다시 그 앞에 항, 이런 식으로 합해진 게 등차수의 합인 모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식을 외우는 거잖아.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그래서 식이 있다구다. 그럼 이제 이 식은 다시 이렇게 왜 바뀐다고? 이게 마지막 항이야. 이게 라스트야. 이 마지막 항의 표현이 일반 항이기 때문에 L 자리에 얘가 들어와서 식이 이렇게 바뀐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식이 이렇게 바뀐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있다고 해요. 괜찮니? 요 식은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요 두 개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 두 개만. 굳이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 할 거야. 이때부터 너네 좀 이제 외울 게 생긴다. 자, 할게. 뒤에 가면은 요까지가 요거 내용을 설명을 다음 시간 다 할게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하겠습니다. 얘들아, 100% 시험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오냐가 문제인 거지.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거는 쌤이 다음 시간에 한번 싹 정리를 다시 합시다. 하고요. 요거 오늘 요까지만 설명을 마칠게요.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등차수의 합은 n에 가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등차수 일반항은 등차수의 합은요. n에 가는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그거 보여주고 이렇게 써준 겁니다. 요게요. 이 식은 외울 필요가 없다지 않습니까? 등차수의 합은요. n에 관한 2차식이라고요. 알겠죠?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야. 예를 들어서 SN인데 3n제곱 빼기 4n 플러스 2 막 이렇게 나왔어. 무슨 수야? 등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바로 가는 거야 그냥. 알겠지? 가는 거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SN을 주면 이 상수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첫 번째 항부터 등차가 적용된다.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적용된다. 이로 구분되어질 겁니다. 우리 일반 항을 바로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 얘기를 다음 시간에 어떻게 다시 차근차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쌤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말이다. 자, 그러면 과제가 쌤 지난 시간에 상가함수가 지금 쌤 개념 원리만 그때 저 과제 나왔었거든. 쌤 근데 쌤 B 가지고 보면 상가함수가 아마 오늘 나갈 거예요. 나갈 겁니다. 그래서 너네 주말이 있으니까 쌤이 쌤 B 가지고 상가함수 부분을 줄 겁니다. 줄 거고 요 수열 같은 부분에서 그냥 쌤이 이걸 개념 원리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아마 프린트 과정에서는 상가함수만 나갈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요 개념만 기억하고요. 다음 시간에 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할게요. 그래서 개념 원리는 쌤 연습 문제를 줄 거기 때문에. 알았지? 자, 잠깐 미소 주세요.